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 통과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시죠. 김영록 도지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이 한전 공대 특별법 통과를 이제 하고 나서 신정훈 의원이나 물밑에서 도와주신 소병철 의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은 직접 챙기시면서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애를 전방위적으로 쓰신 도지사께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되고 나서 소감이 정말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기뻤습니다.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육지를 찾잖아요. 네. 어디가 육지인지 모르고 헤매고 다니다가 아, 저기가 육지다 만세, 이제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특별법 통과됐을 때 이제 최초에 3월 16일 날 산업자원위에서 통과되고 그때는 합의 처리가 됐거든요. 당초에 일방 처리가 될 수도 있다 했지만 합의 처리가 가장 목표였는데 합의 처리됐다 했을 때 함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월 23일 날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시험대에 들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정말 난망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야당에서 대단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생중계가 됐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망치를 때릴 때 그 심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저 육지가 보인다 만세 하는 그런 기분 정도로 정말 감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그럴만 하신 게 이 법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직접 국회 지도부는 물론이고요. 산자위 의원들까지 찾아가서 전방위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은 원래 이제 한전공대로 통상 우리가 불렀잖아요. 한전공대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는 제시는 있었는데요. 실제 이게 통과되기까지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신정훈 국회의원, 하중 국회의원께서 법안을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은 틈만 나오면은 이 이야기를 여야 지도부에 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했고 올해도 여러 차례 가서 건의를 들었고 여야 지도부도 다 건의 드리고 올해 이제 통과를 앞두고는 정말 3월 달에 통과돼야 되겠다. 이 목표를 세웠지요. 그래서 2월부터는 우리 담당 국장 과장들이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내려오지 마라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었고 또 저도 여야 대표뿐만 아니라 산자 위원들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정말 대화 과정에서는 좀 풀릴 것 같은데 막상 여야가 만나면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통과를 사실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3월 통과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정 여의치 않다면은 4월 달에 통과를 시키기로 여야 간에 합의는 돼 있었다고 하니까 4월 통과를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정치 상황은 제가 국회에 있어 봐서 알지만은 다음에는 항상 좀 불안해요, 이게. 4월 달 통과는 야당에서도 협조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3월 달에 통과시킬 수 있으면 3월 달 통과시켜야 5월 달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할 때 저희들이 순리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모든 이 수험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이 제대로 통과됐구나 이렇게 할 때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더 주목하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또 그렇게 통과돼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께 걱정하실까 봐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못 드렸는데 통과되고 나서 저도 그렇게 기뻤지만은 제가 놀란 것은 우리 전라남 도민들 또 광주 시민들까지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잘 됐다. 이런 말씀들을 격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전남 광주 시도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이제는 세계 탑10 공대로 가기 위한 출발이 시작됐다. 자신 있게 이제 출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뭐 정상 개교를 위해서 착착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후속적으로 이제 지원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그 한전공대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공모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1,000억을 내기로 했고 10년간 네. 100억씩에서 1,000억을 내기로 했고 나주시도 매년 100억씩에서 10년간 이렇게 내기로 이렇게 했어요. 2,000억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차근차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대학만 설립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런 세계적인 공과대학을 만들면서 특히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에너지 신산업의 클러스터, 허브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한정공대가 앞에서 기술적으로 첨단 기술을 끌고 가면서 우리 산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산업 클러스터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4천억 가까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한국전력에서 만든 사립대학이 아니고 국가도 출연하고 자치단체도 출연하고 세계적인 공기업 한전도 출연하기 때문에 이제 특수법인 형태의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출연해야 된다고 봐요. 국가도 출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건의하고 노력을 하고요. 네. 이제 한전에서도 한국전력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이미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은 착착 투자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다만 지금 이제 임시 개교가 아니라 임시 이제 교사를 가지고 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건물을 임시 사용 승인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개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4,000평방미터의 이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5월 달이면 바로 착공을 하고 나머지 건물들도 7월부터 착공해서 지장 없도록 이렇게 차근차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맨 처음에 임시 준공 검사를 해서 개교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세계적인 공대인 코넬텍이라고 뉴욕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대를 만들자 해서 공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구글 사무실에 임시로 건물을 빌려서 개교를 하고 나중에 맨하탄 입구에 루스벨트 섬이란 멋진 섬에 지었어요. 멋지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새로운 시대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건물 다 완성하기 전이라도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정식 2022년 3월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보고 계시는 지역민들께서도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이제 지역에 들어서면 큰 변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우리 자라나는 초, 중고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다. 나도 공학도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벤처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이제 한전공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단순한 공대가 아니고 벤처 창업과 과학기술을 우리 산업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그런 산학연 협력 모델의 대학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 학생들이 나와서 벤처 창업가가 되고 또 우리 산업 연관 클러스터를 만들었을 때 정말 그 세계적인 우수한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면은 우리 이제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 아니겠습니까? 인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지역 경제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세계 탑10 안에 들어간다면 광주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아이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이제 광주 전남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상생의 어떤 하나죠. 군공항 이전 문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뭐 다 합쳐라.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요. 첫 회의가 있었다면서요. 전라남도 입장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었고 또 여러 차례 이제 지원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년 3월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정상 개교해서 정말 미래의 탑10 세계적인 공대로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광주 전남의 이제 큰 해낭한 사업 하나인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사실 이 문제가 좀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는 과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획기적인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수용하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가 사실 많이 있었던 네.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획기적인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이 문제를 끌고 가서 지원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범정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범정부 협의체를 국무총리실이 중간이 돼서 이끌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 전남도 참여하면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관련된 국방부, 국토부 그리고 또 기재부랄지 행정안전부까지 필요하다면 산자부까지 이렇게 해서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줘야죠. 그렇지 그냥 기부대 양의 방식으로 해서 이거 좋은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해 오면은 지원해 주겠다. 합의해 오면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거 가지고는 일반적인 지금까지 어떤 민원이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이렇게 고리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좀 수용 가능하게 필요하다면은 서로 시군 간에 경쟁할 수 있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대안이 마련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잘 풀릴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또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한전 공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죠. 특별법 통과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정상 개교까지 또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